송도의 높은 무역타워가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들 사이로 한 층의 불빛만이 여전히 켜져 있군요. 그곳에서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일하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누군가의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75살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인천 송도 글로벌 무역센터의 구석구석을 관리하는 평범한 청소부입니다. 키가 크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의 무게로 약간 굽은 허리는 그가 겪어온 인생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짧게 깎은 하얀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예리한 눈빛이 간간히 빛나곤 합니다. 김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원들은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것은 그뿐입니다. 그저 건물 청소부 할아버지로만 알려져 있을 뿐 누구도 그의 과거에 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간단한 안부가 전부인 대화.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관심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편이었죠.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창문을 닦으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럴 때면 김철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향수와 지나간 세월의 무게가 담깁니다. 특히 50년 전 독일 광산에서 땀을 흘리던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일에 몰두합니다. 20층 회의실을 마저 청소해야지. 김철수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으니까요. 오늘 독일 메이저 기업 CEO가 온다던데 이 빌딩의 주요 테넌트 회사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미팅이래. 직원들의 대화를 자연스레 듣게 된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테이블은 윤이 날 정도로 닦아냈고 의자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렬했습니다. 무역협회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함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 독일 기업과의 협상이 성사되면 송도 무역단지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두에게 중요한 날인 것이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청소를 마무리하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려던 찰나 갑자기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통역사가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대. 대체 어떡하지?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복도에서 청소도구를 들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영어 통역은 다른 직원이 대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특히 독일어 전문 통역사를 당장 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독일 대표단은 이미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1시간 후면 여기 도착합니다. 통역 없이는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요. 무역협회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죠. 급히 통역 에이전시에 연락해봤지만 전문 비즈니스 통역사를 이 시간에 구할 수 없대요. 직원 하나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해온 중요한 협상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복도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천천히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김철수 할아버지의 조용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독일어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독일어 통역을 농담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김할아버지, 고맙지만 이건 전문적인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무역 용어와 법적 계약 조건을 정확히 통역해야 하는. 김 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게, 그러나 완벽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과거에 독일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국제기구에서 통역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김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독일어 통역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망설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를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미팅이 시작되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청소 도구를 한쪽에 정리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손을 깨끗이 씻고 물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전 독일 루르 지방의 탄광에서 일하던 젊은 광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 불굴의 의지로 공부하여 국제연합 유엔 통역사로 일했던 시절까지.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청소 유니폼 위에 있던 명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철수 마이너스 건물 관리라고 적힌 작은 플라스틱 명찰. 하지만 오늘 그는 다시 한번 김철수 마이너스 통역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김철수 할아버지의 모습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허리는 더 펴져 있었고 눈빛은 더욱 또렷했습니다. 김 부장이 간단한 비즈니스 문서를 건네며 통역을 요청했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완벽하게 독일어 마이너스 한국어 통역을 해냈습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무역 용어까지 막힘없이 구사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김 부장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장 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아버지는 우리의 공식 통역사입니다. 독일 대표단이 도착하기 전 김철수 할아버지는 회의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며 중요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모습이 전문가다웠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약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오늘 회의는 송도 무역단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리입니다. 독일 한행그룹은 유럽 최대 물류기업이고 그들과의 협약은 우리에게 큰 기회이니까요. 김 부장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과거 더 복잡한 국제회의도 많이 통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례지만 어떻게 청소부로 일하시게 된 건가요? 할아버지의 능력이라면. 김 부장의 질문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안내원이 들어오면서 독일 대표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왔군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맡게 된 통역사의 역할. 가슴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독일 한행그룹의 CEO 마르쿠스 한행과 그의 임원진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CEO 한행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 참석자들을 둘러보았고 시선이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닿았을 때 잠시 멈추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행 회장님. 송도 무역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발음은 완벽했고 억양까지 독일 현지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한행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김철수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정말 놀랍군요. 한국에서 이렇게 완벽한 독일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전문적인 통역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와 법률 조항까지 완벽하게 통역해냈습니다. 한국 측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켜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송도 무역단지를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한행그룹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역협회 회장의 말을 김철수 할아버지가 독일어로 유창하게 통역했습니다. 한행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가끔 김철수 할아버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완벽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한행 회장이 갑자기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직접 독일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과거에 독일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1970년대 초반에 파독광부로 독일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한행 회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파독광부. 루르 지방의 탄광에서 일하셨나요? 네, 틀림없습니다. 보훔 근처의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한행 회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행 회장은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고 그 앞에 서서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김철수 씨가 맞습니까? 72년 보훔 광산에서 동료 광부를 구하고 부상을 당했던 그 김철수 씨. 한행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한행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이 구해낸 그 광부. 그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눈에 어린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 그날의 어둡고 좁은 갱도, 무너지는 천장, 그리고 필사적으로 동료를 구하려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72년 보훔 탄광의 그날, 갱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가 함께 일하던 독일인 광부를 필사적으로 구해냈던 일. 그 과정에서 김철수 할아버지 자신은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었고 이후 광부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행 회장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신 덕분에 살아남았고 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느 날 그 용감한 한국인을 다시 만나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은 회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당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과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사실은 아버지의 은인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감정에 잠겼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 이런 만남이라니. 운명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당신 아버님을 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광부였으니까요. 한은 회장은 갑자기 회의실의 모든 참석자들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 이상의 의미 있는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제 가족의 은인이자 용기와 희생 정신의 상징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계약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은 회장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했고 무역협회 측은 기쁘게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한은 회장은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펜을 건네며 함께 서명하기를 청했습니다. 이 계약의 진정한 가교는 당신입니다. 당신도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 주십시오. 한은 회장의 요청에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펜을 받아들고 세 번째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서명은 또렷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은 회장은 김철수 할아버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김 부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직원들은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건물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 겁니까? 김 부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광산 사고 이후 저는 더 이상 광부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독일어 책을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병원에 종종 국제 환자들이 오곤 했는데 제가 그들을 위해 간단한 통역을 해주기 시작했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본격적으로 언어를 공부했고 독일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후 유엔에서 통역사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20년간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귀국하셔서 청소부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은퇴할 무렵 한국에 있던 동생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저는 서둘러 귀국했고 동생을 간호했습니다. 동생이 떠난 후에도 저는 그냥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퇴 후 너무 한가한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항상 일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 없었고 무엇보다 저는 항상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이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사무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항상 옆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 그의 삶의 깊이와 품위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은 회장과 김철수 할아버지는 송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50년의 세월과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한은 회장은 와인을 주문하고 김철수 할아버지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늘 당신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는 회장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와인잔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참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연이란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당신 아버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와 함께 일할 때도 항상 다른 광부들을 배려하셨죠. 하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의 사고 이후 더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국인 친구의 모습이 평생 잊히지 않았다고요. 아버지는 광산 사업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로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한행그룹의 기업 정신은 모두 그날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그날 당신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하는 회장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오래된 부상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광부에서 통역사로, 그리고 다시 청소부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하는 회장은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회사가 송도에 아시아 지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언어 능력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컨설턴트로서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75살입니다. 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언어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일주일에 2~3번, 편한 시간에 와서 자문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회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소부에서 다시 전문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 설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분을 모시게 된다면 큰 영광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딩 로비에 잠시 서서 자신이 매일 청소하던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김철수 할아버지는 돌아보았습니다. 김 부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일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는 회장님과 식사는 어떠셨나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님은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셨나요?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서요. 하는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제안이 있으셨다고요. 김 부장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네, 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원하신다면 우리 협회에서도 일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과 능력은 우리에게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김 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겨져 있던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게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빌딩에 출근했지만 이제는 청소부가 아닌 특별 고문의 자격으로였습니다. 무역협회와 한엔그룹 양측 모두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는 일주일에 3번은 무역협회에서, 이틀은 한엔그룹 임시사무실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빌딩 관계자들은 그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고 김철수 특별 고문이라는 명패가 달린 문 앞에서 그는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송도의 높은 빌딩들과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빌딩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고 그의 경험에 귀 기울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엔그룹과 무역협회의 합동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하던 그 회의실에 이제는 참가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김 고문님, 안녕하세요. 젊은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불과 2주 전에는 김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 고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한엔그룹의 아시아 지사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정확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했던 그의 경험은 현재 프로젝트의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고 그의 제안은 항상 회의록에 중요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한엔 회장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엔 회장은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견해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당신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 정말 행운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거실 벽에는 옛날 독일에서 찍은 사진들과 유엔에서 일할 때의 기념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상자 속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흔적들을 다시 꺼내놓은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아버지 이야기가 언론에 났어요. 딸 김미영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독 광부 출신 노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 아버지가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아마도 무역협회나 한엔그룹 쪽에서 언론에 이야기했나 봐요. 아버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어떤 일이든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들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고 싶다고 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왔을 뿐인데 이제 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뉴스에 나온 김철수 할아버지 아니세요? 한 젊은이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코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 활짝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김 고문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김 고문님의 이야기에 감명받으셔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특별 강연을 요청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강연이라니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김 고문님의 인생 이야기 자체가 최고의 강연입니다. 파독 광부에서 시작해 국제기구 통역사를 거쳐 다시 청소부로,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그 여정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평범함 속에서도 비범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움인지도 모릅니다.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장관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현대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함, 끈기, 평생 학습의 정신,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 자부심을 갖고 임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국의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진정한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장관의 제안에 김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겸손한 대답에 장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진정한 인생의 여정과 그 속에서 발견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요. 결국 김철수 할아버지는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 달 후 서울의 대형 강당에서 첫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가득 찼고 언론사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단에 선 김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 가난한 한국을 떠나 독일의 광산으로 향했던 젊은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석탄 한 톤당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려 캐낸 석탄으로 한국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했죠. 매일 아침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갱도로 내려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광산 사고와 그 후의 재활 과정, 그리고 독일어를 독학하며 새 삶을 개척해 나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끝에 국제기구 통역사가 되었던 과정, 그리고 가족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평범한 청소부로 일했던 세월까지. 저는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광부일 때도, 통역사일 때도, 그리고 청소부일 때도 마찬가지였죠. 중요한 것은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습니다. 강연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김철수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이력이나 부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당당하게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한 고등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청소부로 일하실 때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강연 이후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씨, 기억하십니까? 저도 당신과 함께 보훈광산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그 노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영호 씨, 정말 당신이군요.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당신이 독일에 남았다고 들었는데 언제 한국으로 돌아왔나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돌아왔지요. 광부 생활을 마치고 독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고향이 그리워 돌아왔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을 때 그게 정말 내가 알던 김철수인지 확인하고 싶어 오늘 강연장을 찾았습니다. 박영호 씨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옛 동료는 오래된 기억들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의 힘들었던 나날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각자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요. 그것은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강연은 이제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인연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독 광부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국과 독일 양국에서 동시에 출판되었고 한엔 회장은 직접 독일어판 서문을 썼습니다. 송도 무역센터에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교육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김철수 글로벌 인재센터는 국제적 시각과 다양한 언어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한엔그룹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주 2번씩 이곳에서 젊은이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창을 여는 일이죠. 그의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내려놓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삶에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정부에서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기념관 건립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많은 파독 근로자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제대로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니까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기념관 설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한엔그룹은 약속대로 송도에 아시아 본부를 설립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과 독일의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독일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고 독일 청년들은 한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철수-볼프강 교류 프로그램이라 명명되었는데 볼프강은 한엔 회장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78번째 생일, 송도 무역센터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의 동료들, 학생들, 그리고 무역협회와 한엔그룹의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던 노인들도 함께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엔 회장이 축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선생님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진리입니다.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김철수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물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철수 할아버지는 송도의 바닷가로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파독 광부로 시작해 국제기구 통역사, 다시 평범한 청소부, 그리고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가 된 여정.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구나. 그는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그저 청소부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도 그것을 특별히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고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김철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김철수 글로벌 인재센터에서 젊은이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그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꾸도록 돕는 일.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때가 되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노을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약간 불편했지만 그의 등은 더 곧게 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70대 청소부 할아버지의 반전 사연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빛나는 등불이 되어 남았습니다.